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1.08% 상승하면서 2,643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원이나 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71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잘 올라간 모습, 수급도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좀 체크해 보면요. 그렇게 지수만큼 올라가진 않았다.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460개고요. 코스닥에서는 912개의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덩치 큰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간 모습들이 있었다 보니까 다양한 종목까지 올라가기보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장 막판에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또 올라간 모습. 사실 여기서 10개에서 20개 같은 20개 정도는 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 안에 오늘은 또 그렇게 많이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체감이 되지는 또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시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월수팀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소개합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 그리고 국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상승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LG 회장 말 한마디에 기지개를 건 2차 전지. 네, 구광모 회장이 이제 배터리 산업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깔렸고요. 사실 주가를 올린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델타와 손을 잡고 이제 ESS 시장을 공략하겠다. 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주가를 올리지 않았을까.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이 영향에 7%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캐즘에도 불구하고 ESS로 그 빈 공간을 좀 메우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멘텀 다시 한번 유효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뭐 2차 전지의 상승 종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 주된 이유를 좀 뭐라고 보셨습니까, 오늘? 네, 오늘 지금 2차 전지 올라간 종목들의 이제 오늘 구성을 조금 보시면 LG 그룹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오늘 LG 그룹주들이 이제 상승했던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LG 그룹 회장이 전략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요 부분도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또 강한 자신감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비록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약간의 고전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이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미국의 델타 일렉트로닉스 하고 이제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이제 델타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용 ESS 공급을 주력으로 하는 이러한 기업인데, 네. 이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에서 이제는 ESS 또 하나의 먹거리를 또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앞으로 미래의 전망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이제 중요한 변화들, 뭐 주가는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럽 쪽이 얼마 전에 이제 CO2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규제를 좀 완화돼서 너무 이게 완화된 게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전에 이제 유럽이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끌면서 유럽 쪽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약간 이제 침체 국면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이 좀 재개되는 것 같고 CO2 규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완화했지만 일단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이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하나 또 의미한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 미국에서 전기차의 어떤 증가율을 봤을 때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테슬라만 이전 그 판매량이 좀 감소했지. 그렇죠. 만약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판매량을 계산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성장했다. 현대차나 GM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지금 전기차가 이전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바닥에 대한 이야기. 유럽의 CO2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미국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네. 전기차 판매량들은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근거를 대주셨는데 이우근 매니저님, 테슬라를 제외한 게 유의미합니까? 일단은 사실 의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테슬라 다른 차들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테슬라보다는 좀 약간 밋밋한 그렇죠. 수준. 같이 팔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저 효과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10대 팔다가 100대 팔면 막 증가율이 확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고 테슬라는 그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력으로 판매하니까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유코 보는 게 좀 유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방향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확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바닥의 확인에 대한 이야기 이우근 매니저와 해봤고 앞으로 향후 전망과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우근 매니저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를 ESS로 좀 대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ESS로 과거에도 주가를 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재풀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ESS 배터리 시장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온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글로벌 ESS 시장 규모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자동차에 비할 바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확실한 먹거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ESS 시장에서도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그 점유율을 거의 다 잠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SNE 리서치에서 지난 2024년 6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지금 글로벌 ESS 시장에서 ESS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점유율을 86%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위 CATL, BYD, EV 포함해서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중국 업체고요. 즉 우리 국내 업체들의 설 자리가 과거에는 비중이 높았다면 지금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 SDI가 6위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7위인데 과거에는 우리 업체들이 선두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밀렸단 말이죠. 왜 이렇게 밀렸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아가지고 에너지 밀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약상이 있었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특정 장소에 ESS 배터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배터리가 무거워도 크게 상관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ESS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저렴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글로벌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잠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FP 배터리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공시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기존에는 자동차에만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ESS 배터리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로봇 시장까지 배터리 시장이 확산된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ESS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잠식한 ESS 시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차 전지를 바라봤을 때 투자 모멘텀에 ESS가 옵션으로 붙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난관을 헤쳐가야 될 것도 되게 많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보셔도 아직 좀 성급하죠? ESS만 보고 배터리에 투자하기는. 배터리 섹터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굳이 이제 배터리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신다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뭐 오늘 약간 급락하기는 했지만 네.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그리고 소재 업체 쪽으로 최근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뭐 양극재라든지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재 업체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 업체 쪽에 대한 접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뭐 좀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시장 공략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오늘 2차 전지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건식 공정을 도입하겠다. 이 쉽게 말해서 건식 전극 공정인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뭐 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건식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게 또 앞으로 향후 있을 2차 전지에 큰 모멘텀이 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 자, 건식 공정 도입. 테슬라가 한다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뭔가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건식 공정의 이제 2차 배터리 그 부분을 SK온이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상용화는 2028년 정도 될 예정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3년 후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건식 공정이 이제 그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생산 원가를 30%를 이렇게 낮춘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그 전기 자동차의 그 가격을 낮추려면 전기 자동차의 그 비중에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테슬라나 BYD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이제 기아나 현대차에서 대중화되는 전기차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그 전기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비용을 낮추면 지금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더 적자가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 업체들의 타산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전기차 그런 저가의 전기차가 만들어지지 못하거든요. 근데 건식 공정을 적용한다면 2차 전지 배터리 그 비용 자체가 30%로 낮춰지면서 그렇다면 이제 수익성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용화 되기에는 약간 멀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만들고는 있는데 예. 워낙 불량품이 많다고 그러죠. 수율이 안 좋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약간 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희망 섞인 뉴스 여러 가지 나오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올랐는데 제가 이때는 항상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그 2차 전지 가장 대장주가 시청자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자, 그 종목에 한번 월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2차 전지가 좋은 소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한번 느끼실 건데 보시면은 지금 그 외바닥을 여기서 형성했잖아요. 이제 외바닥이 형성했다고 왜 보는 거냐면 지금 이번에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안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우리를 그쵸. 못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세 매길 거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혼날래. 계속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똥물뱅이 친 자리. 그런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를 흡수한 양봉이 월봉의 세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뤘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장래에 우리 2차 전지 업체들한테 호재로 이제 장래적으로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게끔 양봉이 3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쌍바닥 오른쪽 자리에서 양봉이 월봉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2차 전지 업체도 저점을 찍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 삼성 SDI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대규모 발표했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2차 전지의 마지막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는 대세 상승기 초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 5대장이라 하는 2차 전지도 같은 대열에 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금융공학적으로 ETF 상품에 이런 종목도 끼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대세 상승기와 더불어서 2차 전지도 상승 대열에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에 2차 전지도 합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이호근 매니저도 2차 전지 바닥을 좀 확실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병준 매니저도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톤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 채팅창에는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님께서 바닥은 맞는데 완전히 고개를 들고 상승 추세일 때는 지수는 꽤 오른 이후라 하락 대응을 해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은 그래 지금 2차 전지 바닥이 맞다라고 해서 바닥이니까 저렴하게 다 사자 막 해서 다 탔습니다. 근데 기사님 왜 안 가나요? 조금 더 태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죠. 기사님 왜 안 가나요? 조금만 더 태우겠습니다. 안 가려나 보다. 저 내릴게요 하고 내려요. 근데 그리고 또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이라고 해서 빠르게 들어가는 건 또 전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호근 매니저님.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는 이제 바닥권은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실적에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좋겠죠.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은 2분기부터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2분기.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럽차가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보조금을 유럽 쪽에서 이제 축소했던 부분들이 다시 지금 재개가 시작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2분기 정도 들어가면 재고를 지금은 이제 재고를 계속 이제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소진하는 단계인데 2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그 어느 정도 재고를 다시 이제 축적하는 이런 구간에 좀 들어가게 되면 2차 전지의 실적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보다는 좀 유럽 쪽이 좀 먼저 좀 돌아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번 2차 전지가 처음에 어느 시점에서 움직였냐면 2020년 그때 움직이고 그다음에 2023년 미국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지금 다시 이제 유럽에 의해서 2차 전지의 실적에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뭐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네. 나는 좀 바닥에 있을 때 좀 사놓고 장기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지금부터는 좀 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나는 좀 더 빨리 수익 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쵸. 좀 비싸게 사더라도 나는 좀 장기 투자로 가겠다 하시면 빠질 때마다 지금 조금씩 포트의 일정 부분은 좀 담아 놓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과 시간이 많다면 지금 뭐 네. 2차 전지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2분기쯤에 이제 좀 업황이 돌아서는 업황이 돌아선기보다는 이제 이익이 다시 흑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다. 두 가지 트랙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매니저님들도 이견은 따로 없을 것 같아서 자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인현 매니저 2차 전지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종목 두 종목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ESS 쪽으로도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삼성 SDI. 삼성 SDI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ESS 배터리 점유율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조금 앞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 SDI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급락했던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는 뭐 제가 항상 실리콘은국제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에서는 증권사 리포트가 1분기 실적 개선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어차피 2차 전지 업체들 1분기 실적 다 안 좋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정상화되면서 10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자리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대주전자 재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 텐데, 박병주 매니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로 들어주셔서 혹시 그쪽 준비해 주셨나 했지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또 네. 오늘 반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빠르게 찾아봤어요. 삼성 SDI 월봉 아직 안 돌아섰던데. 근데 이제 그것도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 그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거래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2조 원 발표했는데, 제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삼성 SDI 두 개를 비교한다면, 삼성 SDI는 일반 주주를 사랑하는 느낌. 그렇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랑하는 느낌이 들자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상황이 안 좋지만 앞으로 내후년이나 3년 후에는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기업들은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또 주가도 당연히 쌀 때, 그러면 유상증자를 이번에 이제 16만 8천 원에 발행가를 한다 그랬거든요. 5월 달에. 그러면은 일반 주주들이 16만 8천 원에 받으면 지금 여기서 이익이 안 나겠습니까? 따라서 삼성 SDI는 정말 주주를 사랑하는, 일반 주주를 사랑하는 느낌이 진짜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자, 지난번에 여기서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의 20년 만에 최고 많은 거래량이 터뜨렸는데, 그 지점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군가 그 정보력이 큰 거대한 어떤 그 집단 혹은 먼 우레를 예측을 하는 그 정보력이 강한 어떤 금융의 어떤 그 부티크, 여기는 앞으로 삼성 SDI가 유상증자 그 2조 원 가지고 성공적으로 증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저는 갖다고 봅니다. 왜? 그 자리를 저점을 않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SDI를 물론 뭐 역배열이지만 이 바닥권에서 대량을 터졌다는 거, 그리고 주주를 사랑하는 느낌이 든다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 유상증자 나온다면 저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간도 지나서 소화가 됐고요. 삼성 SDI가 또 주주를 사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 포부를 밝힌다면 충분히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포인트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약간 조심하는 게 이제 실적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좀 부담이 된다면 일단은 그 실적이 먼저 돌아서는 LG화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 돌아서는군요. 네, 지금 LG화학은 이제 화학하고 2차 전지 소재 이 두 가지의 이제 크게 이제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는 화학도 별로 안 좋았고 2차 전지도 안 좋았고, 그래서 지난해 이제 좀 영업이익이 아마 적자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화학이 먼저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은 아마 2분기나 뭐 이렇게 3분기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나는 실적이 부담돼서 절대 못 산다 하신다면 먼저 실적이 돌아서는 LG화학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 가장 먼저 좀 돌아설 수 있는 기업 보자면 LG화학이다. 사실 화학 기업들도 주가가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모멘텀 챙겨갈 수 있는 포인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했습니다. 그 내막, 이제 근저로 내려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CEO 나델라의 방한 소식이 또 좀 올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뭐 SK 하이닉스는 조금 기름직한 좋은 호재가 나올 뻔했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 내일 시장에서 혹시 이게 좀 영향을 줄까에 대한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반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나델라의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연쇄 회동을 했어요. 네. KT, LG전자, 아모레 퍼시픽, HD 현대 등등 우리나라 기업들을 회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요 회동하는 부분에서 뭘 느끼냐면 지난번에 딥시크 사태 이후로 중국 같은 경우는 AI에 투자를 2,000조를 합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725조보다 거의 2.6배 정도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AI 전쟁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누굽니까? 한국이 또 강하잖아요. IT 분야 강하니까 불이 나게 우리나라에 달려와가지고 지금 러브콜을 저는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냐면 AI 에이전트를 LG전자와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는 열이 굉장하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랬을 때 LG전자 우리 보시면 냉장고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다 냉각시키는 칠러 장비를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공급할 그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확대한다면 이번에 현대차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가 막힌 협상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런 어떤 딜 방식이 LG전자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달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게 엔비디아에서 러브콜을 보냈다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챗 GPT를 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나오는 거대 언어 모델이지 않습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엔비디아가 주도를 해서 HBM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제 AI PC 안에 A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엔비디아에는 쉽게 말해서 꼽사리를 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이 원래 주인입니다. 네. 자기는 원래 그래픽카드밖에 못 넣는데 자기가 꼽사리 끼워서 나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속셈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그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도 AI 2,000조 투자합니다. 결국 그거 다 디램이 들어가잖아요. HBM이 소형 HBM이든 대형 HBM이든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의 PC에 들어가는 소형 HBM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래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요즘에 강하거든요. 하이닉스 강한 이유가 미국보다 더 강합니다. 엔비디아는 약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강한 이유가 이제는 AI PC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쵸. 윈도우 12에 도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경쟁력을 즉 주도권을 쥐는 흐름이 뭐 주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윈도우 12에 대한 강조 포인트 해 주셨습니다. AI PC로 가는 시대 HBM에 대한 수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HBM 얘기가 나와서 백인현 매니저님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들도 대략 장 마감하고죠. 한 3시 50분부터 5시 사이에 아마 어떤 그 뉴스 한 줄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의 H20에 들어갈 HBM3E를 추가 요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오후 5시가 되니까 출처가 없는 기사로 뜨더라고요.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좀 어렵기도 하고 이걸로 내일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긴 그쵸.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H20은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에 고사양의 AI 반도체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니까 타양을 낮춰서 만든 게 H20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인데 기존에는 이제 여기에는 HBM3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HBM3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HBM3를 HBM3E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원래는 HBM3가 들어갔는데 H20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에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악재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AI 반도체보다는 레거시 반도체가 밑에서 올라오는 분위기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HBM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HBM 쪽을 계속해서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HBM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꺾이긴 했지만 과거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리스크도 조금 있고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던 레거시 반도체로 수급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지금은 뭐 HBM, 레거시 둘 다 좋겠지만 레거시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고 그리고 HBM도 조금 비중 조절을 레거시보다 조금 작게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충분히 이쪽에서도 기회가 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H20에 들어가는 HBM3를 3E로 바꾸는 건 SK하이닉스한테 호재고 그쵸. 삼성전자한테는 악재입니다. 네. 막판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H20에 들어가는 게 HBM3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 대한 H20의 능력을 좀 더 올리고 싶어서 여기 들어가는 HBM을 3 말고 3E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놓겠다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HBM3E는 삼성전자가 아직도 퀄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이 된다면 SK하이닉스의 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마지막 정리되는 거는 레거시, 현재 레거시가 올라오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도 강조 포인트로 해주셨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 사실 그런 반면에도 AI 소프트웨어도 사실 갖가지 이슈, 개별 이슈들로 좀 올라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지금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AI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이 두 개를 한번 나눠 본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디를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인데요.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코난테크라는 테크놀로지가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이제 출시하는 추론 LNM 여기가 이제 곧 출시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딥시크보다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출시하는 LNM 엔터프라이즈 2인데 이 제품이 딥시크보다 훨씬 더 성능이 훨씬이 아니라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했는데 이게 이제 뉴스로 이제 단발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전체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을 시세를 끌고 갈지 이게 이제 아마 내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AI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그래서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듯이 과거에도 이제 로봇주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I 솔루션 쪽이 한번 움직였던 2023년에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로봇주가 이제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AI 솔루션 쪽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그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AI 쪽으로 좀 더 집중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이 소프트웨어 쪽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줬고 하지만 그 전에 현재는 그래도 하드웨어 쪽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또 우리가 종목을 좀 받아봐야겠죠. 시간 관계상 종목명 간단한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IMT 지난번에도 한번 IMT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습식이 아니라 건식 세정 장비 이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HBM이 계속 12단, 24단 계속 위로 쌓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도 미세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나 후년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습식은 약간 이제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부분에 약간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습식 쪽으로
아니 습식이 아니라 이제 건식이 하나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IMT 상당히 급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건식에 대한 얘기인데 반도체도 건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IMT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과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소재 쪽에서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을 뽑았습니다. 특히 이제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인데 반도체 가동률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낸드뿐만 아니라 디램 가격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 이 두 기업은 진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바닥에서 지금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거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명과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저는 이제 그 시티글로벌 마켓은행의 이익 전망치죠. 거기를 45조 영업이익을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아마 올해 2분기 안에 주가가 35만 원 정도는 능히 가지 않을까. 4월 달에는 사상 최고치를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심은 지금 다 속내를 숨기고 있지만 윈도우 12, 윈도우 10이 서비스가 종료가 올해 10월 14일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 12가 올해 나오면서 AI PC가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형 AI가 HBM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양단계를 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용 HBM이라고 그다음에 AI PC에 들어가는 HBM. 그게 물건이 없어서 몰탈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저는 40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종목 모두, 세 분에게 종목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어볼 수 있는 공간 안내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지금 이제 갑자기 저는 이제 4시에 장 끝나고 4시에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시면 뭐 이렇게 녹화된 거 지금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호근 검색해서 오늘 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전략들 세워놨고요. 특히 지금 이 공매도와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종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핵심 종목을 오늘 녹화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 미국 증시 한번 본 다음에 섹터별 주요 종목들 그리고 제가 내일에는 반도체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언급드리지 않았던 반도체 핵심 종목도 하나 언급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밤 10시에 무료 방송을 할 건데요. 제가 그 장중에 최근에 그 코오롱 이번에 한 70% 올라갔지 않습니까? YC도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55,700원에 MBM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 분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종목을 무료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장중에 종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새 매니저 만날 수 있는 공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